지금 또 친윤 언론들, 보수 언론들은 계속 민주당을 좀 이간질 시키느라고 좀 정신이 예. 없어요. 예. 그 정성호 의원의 이제 사실 뭐 어떤 뭐 진심을 뭐 제가 뭐 크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데 이용당하는 겁니다. 네. 문화일보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의 말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네, 마치 박찬대와 이재명이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네, 이렇게 기사를 또 크게 쓰는 또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요. 오늘 뭐 이렇게 문화일보 등등등이 네, 지금 지도부 이게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과 통화를 했다고 문화일보 기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믿기진 않는데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탄핵에서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한 중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 지른다.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는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정성호 의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박찬대 의원에게 좀 감정이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국회의장 선거 때 네, 실제로 국회의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주저앉힌 좀 이렇게 분들이 좀 계세요. 이재명 대표의 뜻을 좀 받아가지고 설득에 나섰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앙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이 아마도 문화일보와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렇게 이간질 보도에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박찬대의 독단적인 결정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주에 가장 네. 이재명 대표 화제가 됐던 네네네. 발언이죠. 네. 이게 아까 이제 그 분석의 연장선인데요. 저 문화일보의 저 보도가 사실리가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취재한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정성호 의원은 저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가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둘 사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다 말조심을 좀 최상목에 대해서 좀 할 때 오히려 천막 그 회의에서 현행범으로 최상목은 오늘부터 체포가 가능하다. 일반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많은 이제 평의원들이 좀 저렇게까지 좀 세게 얘기는 안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감을 얻고 각종 라디오 방송 등에서 표현의 수위가 좀 세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성이고 이재명 대표를 신중하려고 했다. 저거는 정성호 의원 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저 얘기를 할 때쯤에 이제 국민적인 분노를 사실은 대변해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저 때부터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 역시 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과 오늘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정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한 주에 최상목 탄핵안을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네, 그건 문화일보의 추측성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상 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을 해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아마 존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막에서 먼저 최상목은 현행범으로도 체포 가능하다. 몸조심해라. 이런 발언까지 한 게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신중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다만 이 의원은 이거는 인정했습니다. 이번 의원총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열렸거든요.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엇갈렸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지금 어떤 이제 결정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과 그리고 최상목의 이런 헌법 유린 행위를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섰던 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자 원내대변인과 통화를 했거든요. 네, 글씨가 좀 작네요.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언론들의 그 비판성 보도들을 쭉 다 모아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최상목 대행 탄핵이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있죠. 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어쨌든 아마 윤석열 그죠 선거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한덕수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대행직을 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언론이 많이 하는데 원내 대부분 지도부 의원들은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논의를 모았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을 우리가 그 이전에도 탄핵을 할 수 있었지만 계속 참아온 것이고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회로서 인내할 만큼 한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달리 강하게 그러니까 밀어붙였다라는 그 문화일보의 보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실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보도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했고요.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원내의 결정사항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을 해왔고 그리고 마지막 국회 의원총회 결의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겠다라는 거였다고 하네요. 목요일 그게 밤까지 상황이. 이번 목요일 밤까지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번 더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었대요.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의견 수렴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절대 독단적으로 한 정황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네, 의총에서 잘 결론이 안 나니까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했는데 한 번 더 박찬대는 최고위의 견해까지도 한번 들어본 거예요. 오늘 오전에. 네, 그렇게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러 의견을 이렇게 들었고 개인적인 독단으로 한 게 절대 아니고 기자들이 너무 무슨 꿰어 맞추기 보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성호 의원 아마도 제가 추정을 하는데 자꾸 그런 인터뷰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보도들을 만드는데.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역시 이번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탄핵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다만 이 의견 대립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의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지도부에서 알아서 좀 결단해서 하세요 해가지고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좀 피로감을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차피 이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지도부에서 그냥 알아서 결단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 그걸 갖고 또 의총을 열고 또 의총을 열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는 그냥 지도부에서 결정해서 좀 그냥 해도 될 법한데 의총을 4번이나 열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 또 한 번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엄연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달리 밀어붙였다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네. 항상 이 민주당에 보면 이 착한 맛 민주당과 매운맛 민주당 사이에서 항상 의견 대립이 있는데 이거는 매운맛 정도가 굳이 갈 필요도 없이 이 헌법재판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그걸 임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좀 빤하잖아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 가거나 하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게 너무 뻔한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씩이나 이러면 민주당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사실은.